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계열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리드위즈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형적인 전력 수요 관리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스마트 그리드 쪽에 관련된 업체라 또 가상 발전소 관련된 이 전력망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 발전소와 또 실제로 이 전기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용가 사이에 이 발전량을 이 중간에서 이제 이 전력 거래소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이 수용가의 사용량과 또 이 발전사의 발전량을 서로 이제 예측을 하고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것들을 이제 서로 거래를 완성시켜 주는데,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회사는 전기를 많이 발전해서 많이 팔고 싶어 하고, 하지만 이 수용가 쪽에서는 이 사용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전사가 무분별하게 발전을 하면 결국 이게 이제 전력 낭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전력망을 꺼먹는 그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발전사들의 이 발전량을 수용가의 이 수요에 따라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전력의 낭비를 막고 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서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그리드위즈가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발전사들은 과학 발전을 안 하게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절약한 에너지 사용량이나 또 이 수용가 쪽에서는 적정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요 사이에서 이 절약되는 전기만큼의 이런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그리드위즈는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스마트 그리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전력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여기에 부수해서 전기차 충전기, 특히 이제 PLC라는 이 전력망 모뎀이 들어가 있는 이 충전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발전 최적화 솔루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도 이제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드위즈가 상장할 때 전체 매출액의 84%는 이런 DR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력 수요자 전력 감축 이행에 따른 감축분 보상 지급하는 서비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발생시키고, 그 외에 전기차 충전기 쪽에서 한 11%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막 길게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을 한 개의 그림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가상 발전소라는 건데, 이 발전소들에서 발전되는 양, 그 다음에 각 수요처가 이제 있겠죠. 근데 이게 수요처가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발전소가 발전한 전기를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집에 설치할 경우에는 집 자체가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한 전기를 갖고 집에 난방도 하고 또 이 전기차를 충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기차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도 전기가 남아돌고, 태양광 발전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낮 시간이라면 집안에 ESS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 저장한 전기를 저녁 때 야간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또 있고, 또 그래도 전기가 남으면 이거를 다시 또 이 가상 발전소에다 전기를 팔아서 집안에 생산한 전력을 갖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분산형 에너지 자원 관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는 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 단순히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집에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리드 위즈라는 이런 회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VPP라는 가상 발전소가 보다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VPP는 기본적으로 이 발전소와 수용사 사이에 이 전력 거래소처럼 이런 중간에 존재하면서 이런 가상 발전소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소 이 안에 요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화재 사건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과충전 그 방지 장치가 돼 있는 이런 그 충전기만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완속 충전기에도 PLC라는 이런 그러니까 모뎀을 설치를 해서 전기 자동차와 충전기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 그러니까 충전기 스스로가 이걸 체크해서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이 충전을 중단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과 함께 또 이 집에서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런 가상 발전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이제 앞으로 벌여갈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지금 올해 반기 기준으로 이 업체의 매출액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러니까 전력을 이제 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수요 자원 거래 매출 이런 부분에서 전체 매출액의 83%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전력망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업체의 매출액은 450억, 작년 480억보다는 소폭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지금 반기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 전기차 과충전 방지장치 의무화 정책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이 전력망 시장에 의존하던 매출액 비중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주는 28.82% 최대주가 갖고 있는 쪽이고 여기에 2대 주주가 SK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2대 주주가 20% 정도를 갖고 있죠. 20.83%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최대주주는 3년간 보호에 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액주주 중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26.16%밖에 되지 않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드위즈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19,68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이 전력망, 이 송배전망을 민영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야 이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소는 이 에너지원인 이 천연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이 계속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발전소가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력망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된 전기를 갖고 그 전기를 유통하는 데서 받는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적자가 발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 안에서 보면 예전에는 전력시장 자체를 민영화하려고 이명박 때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젠 재벌들도 이 전력망 자체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 자체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전력망, 이 송배전망만 요걸 민영화해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발전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지원의 변동에 따라서 100% 수입해오는 에너지원의 변동에 따라서 적자를 크게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산업이고 시장이지만 생산된 발전된 전기를 유통하는 쪽은 웬만해선 손해 보지 않고 발전돼서 넘어온 그 발전 전력에다가 그 마진을 붙여서 유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손해를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 대기업들도 전력망만 민영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캘리포니아나 그쪽에서 이제 겨울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왔을 때 이 전력망이 얼어붙거나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전력이 끊어졌을 때 전력값이 굉장히 비싸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전소에도 문제가 생겨서 발전소가 멈춰버리고 했을 때 이 유통되는 전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가격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이 민영회사들 올려버렸고, 그에 따라 전기를 못 대서 얼어 죽는 미국인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영화된 전력망에도 최소한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 상승에 그 캡을 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발전 분야로 아예 민영화했던 것들을 다시 국유화 시켜버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기가 없으면 말 그대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까지, 목숨까지 위협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효율성만 따져서 민영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그리드위즈라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향후 효율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이 안정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꾸준히 이제 커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 여기 이대주주에 SK가스가 들어와 있듯이 재벌이 언제든지 이 전력망을 민영화한다면 바로 그리드위드 같은 회사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는 이제 3년 후에나 주식을 최대주주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된다 할지라도 3년 후에나, 그러니까 민영화된다는 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때가 3년 후에 발전시킬 가상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갖게 되는 이런 그 전력망 이런 쪽에 대한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그 민간 대기업, 재벌 대기업인 SK가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인수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장기적으로도 재벌들에 의해서 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그 전기차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PLC 모뎀을 갖고 있어서, 그 PLC 모뎀이 장착된 전기차 충전기, 특히나 이제 그 이런 급속이 아닌 완속 충전기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절대적인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회사로 분류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드위즈는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최대주주와 SK가스 같은 이 기관투자가나 이쪽 지분이 높고 유통 가능한 주수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산업 속에서 그리드위즈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드위즈 자체가 아직까지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적자를 나타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력망 민영화 같은 것과 엮이거나,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에 이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